자,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는 수혜 가능할까요? 네. 사실 리오프닝주 간다 하면서 거의 못 갔거든요. 네네. 사실 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잡혔으니까 이제 갈 네. 거다 했는데 의외로 뭐 실적도 안 나와서 그런지 네. 주가가 반영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과연 이제는 뭐 가능할지 너무 궁금한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한번 갈까요? 그럼 우리 네. 과장님부터 한번. 네. 네. 물론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 또 선명하게 나올 것 같지만은 첫 번째 스타트는 영화 쪽에서 좀 리오프닝이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카지노도 이제 GKL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굉장히 이제 월별 데이터 쪽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이제 일본인 입국 허용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국 대비해서 일본인 비중이 높은 게 VIP 비중이 높은 게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미 인천 쪽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관련해서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엔터회사, 제가 개인적으로는 엔터회사를 아직까지는 조금 바라보는 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콘서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번 2분기에 잘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JYP나 여러 일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에 크게 반영될 부분이 조금 없지 않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엔터사는 그런 부분이 좀 실적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럼 화장품 이쪽으로나 뭐 건강 음식 뭐 이런 쪽으로 안 네. 가나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저가형, 특히 저가형 화장품은 네. 이게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화장품주는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 전에도 화장품주는 이미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같이 꺾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때 그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국 유통사가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중국 본토에 이제 유통을 할 때 그때 이제 실적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잘 나갔던 그 회사들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네. OEM 말고 일반 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제 증시에는 상장 안 돼 있지만 뭐 메디힐이나 네이처 리퍼블릭 그리고 이제 봄비 이런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상황이 좀 달라져 가지고요. 그때 돈 벌었던 유통회사들이 직접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화장품 케이스를 보면 제조업자가 따로 있고 책임 판매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 판매업자가 브랜드가 되고요. 제조업자가 이제 한국콜마나 이런 그 생산업체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직접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직접 찾아와서 한국콜마 이런 데 가서 직접 중국의 브랜드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주는 특히 저가 화장품주는 쉽게 반등 나오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들도 중상류층은 이제 뭐 일본의 SK2나 네. 아니면은 그 유럽 브랜드를 주로 사용하고 중저가형은 이제 그 본인들 본토 화장품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에 좀 수혜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현재는 탑픽은 강원랜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네, 정말 잠깐 그 네. 얘기는 잠시 후에 이따가 네, 하는 걸 하고 네네네. 자, 타픽 다시 저희가 숨겨놓습니다. 네네. 아니, 추천은 자, 어차피 아니니까. 네. 네네. 살짝 숨겨놓으면서 네네. 요 화장품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화장품 중에 제일 좋은 화장품을 또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모습을 캡처해서 샵 2034로 응원 메시지랑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자,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 화장품이랑 건강 기능식품,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 네.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서요. 자, 그러면 아까 뭐 말했듯이 리오프닝 주 지금 네. 너무 많거든요. 뭐 네네. 화장품, 카지노, 네. 뭐 면세점 등등. 사실상 뭐 내수 소비재가 그 어떻게 보면 광의 개념으로 보면은 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화장품은 말씀을 드렸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카지노는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쉽게 입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재 그 우리가 외국계 카지노에서 아주 그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려면
중국 관광객, 중국 VIP들이 와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로 그 중국 관광객들 이 카지노에서 대부분 좀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바카라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카라 하는 고객들을 또 이제 그 호텔 측에서도 굉장히 좀 대우를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숙소는 무료로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중국 관광객들을 대신해서 뭐 동남아시아의 VIP나 아니면 일본 VIP가 채운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이 조금 제한된 상황에서는 조금 이게 쉽게 그 외국계 카지노는 실적 반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VIP 주로 이제 재벌이나 아니면은 또 공산당에서도 좀 직급 높은 그 고위층이 사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직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니까 공산당 눈치를 보느라고 쉽게 지금 우리나라를 와서 게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카지노는 일단은 뭐 기대감에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실적이 돌아오려면 결국은 중국 VIP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원랜드를 카지노에서는 좋게 보는 이유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고 또한 이번에 그 코로나 시기에 영업장을 10%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계 카지노보다는 조금 더 실적 반등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화장품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강원랜드 네.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아까 이제 카지노 네. 얘기해서. 그러면 일단 네. 우리 과장님 탑픽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나마 리오프닝 중에서 롯데쇼핑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에 집중을 하세요. 쇼핑 면세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년간 계속 적자를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좀 흑자를 좀 전환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뭐 롯데백화점이 있을 거고요, 롯데 하이마트가 있고 네. 그리고 롯데 컬처웍스가 있습니다. 롯데 컬처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롯데 엔터테인먼트와 롯데 시네마. 롯데 시네마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1,0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롯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한산 이순신 시리즈 2편이죠. 이제 1편 같은 경우가 1,761만 명이 그만큼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한산을 통해 가지고 수입 구조를 같이 덩달아 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영화사 극장 배급이 5대5로 나오는데 만약에 롯데 시네마와 롯데 엔터 같은 경우는 둘 다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롯데 컬처웍스가 실적이 굉장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랬지만은 이제 백화점 매출은 1분기 네. 때부터 10%대 성장대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롯데 하이마트겠죠. 일단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부터 이제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제 2년 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물론 올해나 내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통이나 이제 컬처워스 쪽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롯데그룹에서 이제 7조 원에 대한 투자를 5월달에 얘기를 했던 만큼 그만큼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의 부분들이 향후 내년 내후년쯤에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보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죽음의 랠리였거든요.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빠져서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데 네. 이제 롯데그룹 어떻게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이커머스 쪽으로 해서 롯데오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비 기간입니다. 뭐 이미 뭐 롯데백화점, 할인점, 롯데슈퍼 이런 쪽에 있는 인터넷 관련된 이제 부서 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멤버십 상태로 만들게 되면 이쪽에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된 상태에서 이미 뭐 1분기 때부터 백화점 이쪽이나 이제 큰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이제 MD에 대한 실적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롯데쇼핑 쪽을 또 유심히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리오프닝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 면세점이든 뭐 이런 쪽도 있지만 항공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유류세가 좀 올라서 그런지 잘 가지를 못합니다. 네. 자 이창훈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그 네. 여름 휴가 시즌이고 그동안 제 주위에도 이제 해외여행을 가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인천공항은 그만큼 지금 또 북적북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기대감에 비해서 항공주의 주가는 너무 못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대형주라고 보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형 항공주들 뭐 여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TA, 뭐 제주항공, 진에이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휴가를 간다 그러면 보통은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은 뭐 대만, 태국, 일본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시잖아요. 좀 짧은 데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항공주가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 기대감 대비해서 좀 못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유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그 흐름이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좀 바닥에서 수급도 좀 어느 정도 풀리고 유가도 좀 안정되면 다시 그 추세 상승은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다우존스나 이제 나스닥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기술주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크루즈 항공 관련주도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항공주들도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이화진 과장님 대표적으로 항공주 비관론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해야 뭐 네. 항공주가 좋아지겠죠. 근데 좀 근데-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뭐 앞으로 있어야 될 중국 네. 코로나 봉쇄 완화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에너지 석유 수요가 유가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거기다가 지금 계절적인 영향, 네. 거기다가 지금 다음 달에 사우디 7월 달에 뭐 간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증산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103달러인가 4달러까지 내려온 걸로 아는데 네. 물론 제가 볼 때는 어느 방송에서도 제가 90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항공주에 대해서 바이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 7월달, 8월달에 있을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는 유가가 다시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항공주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미 코로나 때 실적이 좋았었던 거는 화물 운임입니다. 근데 네. 한우 운임 지수가 계속 빠졌어요. 그렇게 빠지면서 여객 수요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유가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가에 대한 부분은 큰 반등이라기보다는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크게 반등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고, 네. 또 이제 항공비도 많이 이제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네.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창훈 전문가님, 그 마무리 짧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그 항공주에 대한 의견은 우리 이제 과장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유가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유가? 네, 그래서 네.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좀 심리도 좀 돌아오고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